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당신이 키운 자식이 이렇게 말한다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동안의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듯한 허무함. 부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없을 겁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입니다. 요즘 30대, 심지어 40대 자녀까지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용돈 50만 원씩 받아 쓰고 중학교 때 쓰던 낡은 침대에서 여전히 잠들며 버스 대신 부모 카드로 택시를 타고 다니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안하고 안정된 것 같지만 실은 독립심을 빼앗긴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부모에게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원망 듣는 부모, 그 최악의 실수.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녀의 독립심을 꺾는 부모의 집착. 그 집착이 어떻게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 노후의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유다. 자유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지탱할 진짜 삶의 내용입니까?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곁에 두고 놓지 못하는 68세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8 김순자 여사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시장통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고,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와도 장갑 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학원비 80만 원, 과외비 30만 원을 쥐어주던 그 시절. 순자 여사의 옷장은 몇 년째 새 옷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늘 웃었습니다. 내가 고생해도 우리 아들은 기죽지 않고 크면 돼. 그게 유일한 보람이자 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들은 벌써 35. 하지만 여전히 부모 집에 얹혀 삽니다. 아침이면 엄마가 차려준 밥상. 퇴근 후엔 냉장고에 가지런히 채워진 반찬. 아들은 늘 말합니다. 엄마 밥 아니면 힘이 안 나. 혼자 살면 이런 건 못 누리잖아. 말은 고마움 같지만 사실상 의존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 25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비도 늘 부모의 차나 카드에 의존했고, 여전히 중학교 때 쓰던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순자 여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독립해야 하는데 내가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런데도 어느새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퇴근하는 아들 앞에 따뜻한 국을 덮여 내놓는 자신을 발견하죠. 엄마, 나 진짜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성과 못 내면 잘릴까봐 불안하고 다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근데 집에 오면 그나마 숨 쉴 수 있거든. 아들의 말에는 그 나름의 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 하지만 그 숨 고르기가 너무 길어지면 결국 독립은 멀어지게 됩니다. 한편 순자 여사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늘 비교를 당합니다. 우리 딸은 손주 둘 키워. 이번에 해외여행도 갔다네. 우리 아들은 지방 발령받아서 잘 자리 잡았어. 순자는 웃으며 맞장구 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왜 우리 아들만 아직 제자리일까?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날 밤 달력을 넘기며 작은 한숨이 새어 나옵니다. 내 나이도 벌써 68인데 이 아이는 언제 내 품을 떠나려나? 어느 날 밤 아들은 회사 일로 지쳐 들어와 툭 던지듯 말합니다. 엄마,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 내 인생 꼬이게 하지 말고 그냥 냅둬. 그 말에 순자 여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희생에 뒷바라지한 게 고작 원망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부엌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붙잡았던 걸까? 여러분, 김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바로 우리 집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자식에게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결국 자식의 독립심을 꺾고 부모를 원망하게 만드는 첫 번째 함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독립심을 꺾고 원망을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그 갈등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늘 내가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학 등록을 할 때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심지어 회사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순자 여사는 늘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발 벗고 나서면 일이 빨리 풀리겠지. 그게 순자 여사의 신념이었습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 이번 수업 꼭 들어야 하는데요.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결국 엄마가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아들은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법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과 압박에 시달리며 동료들은 밤늦게까지 버티지만 순자 여사의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엄마가 조언해 줄 거야. 나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 스스로 해결할 힘을 기르기보다 늘 부모의 개입을 기대하는 습관이 자리 잡은 겁니다. 내가 안 나서면 얘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 빨리 자리 잡을 텐데. 하지만 혹시 내가 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순자 여사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아들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보다 도와주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시도하고 실패하며 배우는 과정을 잃어버린 아이는 결국 나는 못한다는 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부모의 도움으로 채우려 하지요.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사는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며 불편함을 견디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늘 카드를 쥐어주며 택시를 태워버리면 아이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버스를 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겪어야 하지?
부모는 왜 예전처럼 나를 챙겨주지 않는 거지? 결국 도움을 주었던 부모가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엄마,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마. 내 인생 꼬이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부모는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삶을 간섭했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돌봄이지만 동시에 존중이다. 존중 없는 돌봄은 결국 억압이 된다. 부모의 집착은 결국 자녀에게 억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억압은 언젠가 원망이 되어 돌아옵니다. 김순자 여사의 아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원망을 듣게 되는 두 번째 함정, 독립을 꺾는 도움입니다. 많은 부모가 무심코 빠지는 가장 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도움과 집착은 부모의 노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을 더욱 충격적으로 흔들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두 개의 강과도 같습니다. 자녀는 20세에서 60세까지 자신의 강을 따라 힘차게 흘러야 합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며 자기만의 물길을 내야 하지요. 부모는 60세 이후 또 다른 강을 따라 흘러갑니다. 노후의 강은 자녀의 강과는 다른 흐름을 가집니다. 건강을 지키고 삶을 정리하며 자기만의 평온을 찾아야 하는 강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두 강물이 얽히며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맑아야 할 물이 탁해지고 흐름은 제 길을 잃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각자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자 여사 역시 매달 아들에게 돈을 보탰습니다. 아들은 월급 2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엄마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연금은 한 달 70만 원 남짓. 남편 연금을 합쳐도 병원비와 생활비를 치르면 늘 빠듯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은 힘이 있으니 해줄 수 있을 때 해줘야지. 그러나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 강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약값만 12만 원인데 여기에 병원비, 경조사비, 친구 모임까지 내 생활은 점점 빠듯해지는데 얘가 생활비를 더 달라 하면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뜻밖의 파도를 만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병원비, 경조사비, 친구 모임 비용. 흐름이 잔잔할 줄 알았던 강에 갑자기 돌덩이들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적은 연금과 자금은 고스란히 자녀의 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부모의 물길도 자녀의 물길도 함께 뒤엉키고 맙니다. 엄마, 다들 부모 도움받는다는데 왜 우리만 안 돼? 어차피 엄마 아빠는 나밖에 없잖아. 처음엔 미안해하던 자식도 오래 의존하다 보면 요구가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원이 끊기면 감사 대신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갑자기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해주던 걸 왜 이제 와서 끊어? 부모도 언젠가는 병들고 약해집니다. 몸은 힘든데도 얘는 혼자 밥도 못 챙기는데 하며 여전히 아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강이 섞이며 만들어지는 소용돌이. 부모도 자녀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은 작은 강을 품되 흐름을 빼앗지는 않는다. 부모와 자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품어주되 각자의 강을 흘러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강 모두 탁해지지 않고 제 빛깔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는 자녀의 독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제때 독립하지 못하면 부모의 강도, 자녀의 강도 모두 뒤엉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같은 화려한 타이틀일까요? 아니면 자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 고온의 내용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타이틀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직급. 마치 그것이 부모의 최종 목표이자 자녀 인생의 보장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이틀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졸업장과 직함은 잠시 눈부시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이 비어 있으면 결국 금세 빛을 잃습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타이틀은 마치 빌린 옷과도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지요. 반면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자녀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이 힘이 있으면 화려한 타이틀이 없어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타이틀도 따라오게 되지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유다. 자유 없는 타이틀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일어서는 힘은 평생을 지탱하는 진짜 유산이 됩니다. 순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좋은 타이틀을 주려다. 정작 그 아이가 스스로 내용을 채울 기회를 빼앗았구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내적인 힘이었습니다. 결국 잘 키운 부모란 자녀가 화려한 타이틀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잘 키운 증거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다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에서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자식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맙다, 덕분에 잘 살아왔다며 미소 짓는 자식을 곁에 두고 싶으십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전자가 더 많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간섭만 안 했어도, 아빠가 내 인생에 괜히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자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 부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뼈 빠지게 희생한 결과가 감사가 아니라 원망으로 돌아올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선물은 돈도 화려한 직함도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그리고 부모와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낼 수 있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 둥지를 떠난다. 부모의 사랑은 둥지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를 힘을 주는 것이다. 또한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이다. 부모가 길을 터주되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동서양의 지혜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진짜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노후는 자녀의 독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제때 날아오르지 못하면 부모의 인생도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이어간다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존중으로 놓아주는 순간 부모의 삶도 자녀의 삶도 함께 빛나게 됩니다. 잘 키운 증거는 화려한 졸업장도 높은 직함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평생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 키운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지탱할 수 있는 삶의 내용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